북한에서는 명절이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을 기다리십니까? 설날이 다가오면, 추석이 다가오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레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준비할 것이 많아서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명절은 쉬는 날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곳에서 명절이 그런 의미일까요? 북한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습니다. 국가기념일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명절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에 오는 명절과 행사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명절이 왜 피하고 싶은 날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을 떠나온 한 사람의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명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의 말입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고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절이면 가족이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광장이었습니다. 도시 중심에 있는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모든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명절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라고 하면 축제 같은 것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고 즐거운 시간. 하지만 그곳의 행사는 달랐습니다. 줄을 서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연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구호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명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설날 아침에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하는 대신 추운 광장에 나가 몇 시간을 서 있는 모습을요. 그것도 해마다 빠짐없이.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기억이 아닙니다. 북한을 떠나온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이 부담이었다고, 특히 겨울 명절이 두려웠다고. 왜 그랬을까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추위도 큰 이유였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빠질 수 없다는 것, 빠지면 안 된다는 것. 그 압박이 명절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명절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 이야기는 비난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을 기다리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명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가족의 얼굴인가요? 함께 나눈 음식인가요? 아니면 그저 쉴 수 있었던 시간인가요? 그 모든 것이 어떤 곳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달력에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날들이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이라고 불리는 날들입니다. 김일성의 생일, 김정일의 생일, 당 창건일, 정권 수립일. 이런 날들도 명절처럼 취급됩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명절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이 날들에는 반드시 행사가 열립니다. 전국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서 동시에 행사가 열립니다. 광장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장이라는 곳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벤치에 앉아 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하지만 그곳의 광장은 달랐습니다.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모여야 했기 때문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행사가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각 직장, 각 인민반에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인민반이라는 것은 동네의 작은 단위입니다. 몇 가구씩 묶여서 하나의 반을 이룹니다.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은 사람들을 점검합니다. 누가 나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출석부에 체크합니다. 마치 학교처럼 말입니다.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아프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집에 누가 있어서 돌봐야 한다면 그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줄을 맞춰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트럭에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장에 도착하면 정해진 자리에 섭니다. 직장별로, 나이별로 자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한쪽에, 농장 사람들은 한쪽에, 학생들은 또 한쪽에. 그렇게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이 모입니다. 광장이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됩니다. 연설이 있습니다. 누군가 단상에 올라가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업적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다짐, 감사의 말. 사람들은 서서 듣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구호를 외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모두 함께 같은 동작으로, 같은 소리로. 이것이 명절 행사였습니다. 이것이 기념일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절처럼 느껴지시나요? 쉬는 날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곳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명절이었습니다. TV에서는 축제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에서는 기쁨의 날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니까 명절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먼저 아프니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명절이면 광장에 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한에 와서야 알았죠. 명절은 집에서 쉬는 날이라는 걸. 명절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아셨나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겨울 행사는 더 힘들었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춥습니다. 함경도, 양강도 지역은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날에도 행사는 열립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갑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서 있으면 옷도 소용이 없습니다. 발이 먼저 시립니다. 신발이 얇기 때문입니다. 장갑을 껴도 손이 얼어붙습니다. 귀가 아프고 코가 시리고 눈물이 나옵니다. 추워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모두 같은 표정입니다. 굳어 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손발을 비비고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그러고 나서야 명절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지쳐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피로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명절이었습니다. 이것이 겨울 행사였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동원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절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빠지면 안 될까요? 아프다고 하고 집에 있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 모임이 있어도 몸이 안 좋으면 쉴 수 있습니다. 회사 행사가 있어도 개인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눈치가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빠지는 것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빠지면 기록됩니다. 누가 기록할까요? 인민반장이 기록합니다. 직장의 당 비서가 기록합니다. 출석부의 이름 옆에 표시가 됩니다. 불참. 이 표시가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평가가 나빠집니다. 성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출신, 가족 배경, 충성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행사에 자주 빠지면 충성도가 낮다고 평가됩니다. 그 평가는 기록에 남습니다.
그 기록은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급을 받을 때 순서가 밀립니다. 자녀가 학교에 진학할 때 불리해집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때 제외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진다고 해서 당장 잡혀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용히 찍히는 거죠. 저 사람은 소극적이다. 저 집안은 열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요. 찍힌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표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빠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 하나 빠진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달라집니다.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가 행사에 자주 빠지면 아들이 군대에서 좋은 배치를 받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인민반 활동에 소극적이면 딸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지 못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가 됩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더 빠질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또 다른 압박도 있습니다. 이웃의 시선입니다. 같은 인민반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압니다.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다 압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소문이 납니다. 어느 집은 오늘 안 나왔네. 무슨 일 있나? 아프대. 정말 아플까? 이런 이야기들이 돕니다. 의심의 눈초리입니다. 정말 아픈 것인지 핑계를 대는 것인지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모여서 그 사람의 평판이 됩니다. 평판이 나빠지면 마을에서 살기 어려워집니다. 협조를 받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고립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갑니다. 아파도 나갑니다. 몸이 힘들어도 나갑니다. 가족이 걱정되어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좋지 않습니다. 열이 있고 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명절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라면 쉬겠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행사 나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만 빠지면 우리 아들한테 피해 갈까봐. 그래서 지팡이 짚고라도 나갔어요. 지팡이를 짚고 광장에 나간 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시간을 서 있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딱딱한 땅 위에. 왜 그래야 했을까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손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빠지면 가족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명절 행사를 빠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법으로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갔습니다. 두려움이 법보다 강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서서 추위를 견디고 연설을 들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겨울 행사가 특히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추위 때문일까요? 물론 추위가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은 여러 가지가 부족한 계절이었습니다. 먼저 옷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되면 두꺼운 외투를 입습니다.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하고 장갑을 낍니다. 신발도 따뜻한 것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옷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배급으로 받는 옷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나면 해질수록 옷은 더 부족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는 배급 자체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된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기운 옷, 남은 옷, 물려받은 옷. 겨울 외투가 한 벌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투를 몇 년씩 입습니다. 솜이 빠지고 천이해지고 단추가 떨어져도 계속 입습니다. 장갑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닙니다. 신발도 문제였습니다. 겨울 신발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에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습니다. 천으로 된 신발, 낡은 고무신. 눈이 스며듭니다. 발이 젖습니다. 그 상태로 몇 시간을 서 있으면 동상에 걸립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 행사 때마다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발톱이 까매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다음 행사 때는 또 나가야 했어요. 발톱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추웠고 그 정도로 오래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또 나가야 했습니다.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겨울은 식량이 가장 모자라는 계절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것이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봄까지 버텨야 하는데 손에 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두 끼로 줄이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행사날 아침에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빈속에 추위를 견디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서 있으면 현기증이 납니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광장 한쪽에는 응급 인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하나 화장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사는 몇 시간씩 이어집니다. 중간에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습니다. 아침 일찍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을 적게 마시고 나갑니다. 그래도 몇 시간을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방광이 약해져서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옷이 젖고 냄새가 나고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화장실도 못 가는 행사라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겨울의 긴 행사, 추위, 배고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생리 현상까지 모든 것이 겹쳐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추위에 대한 저항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노인들은 달랐습니다. 추위에 약합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그래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주저앉으면 눈에 띕니다.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어요. 추워도 참을 만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래도 꼭 참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손자가 대학 못 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손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불참이 손자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추위도 아픔도 모두 참았습니다. 이것이 겨울 행사의 현실이었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갔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빠지는 것보다 참는 것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참기만 했을까요? 아무도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안 나가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보이지 않게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돈을 주고 빠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인민반장이나 직장 간부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석부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실제로는 나가지 않았지만 기록상으로는 참석한 것으로 됩니다. 이것을 뇌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쪽은 몸이 너무 아파서 나갈 수 없었고 다른 한쪽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를 주었을까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쌀 몇 킬로그램 또는 돈 몇천 원.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겨울만 되면 기관지가 나빠지셔서 기침을 하셨어요. 행사에 나가면 더 악화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인민반장한테 쌀 2킬로를 드렸어요. 그러면 출석부에 이름을 올려줬어요. 쌀 2킬로그램. 우리에게는 작은 양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며칠치 식량이었습니다. 그 귀한 쌀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거래는 점점 흔해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장마당이 생기고 돈의 힘이 커지면서 더욱 일반화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빠질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나가야 했습니다. 불평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아픈 경우도 있었지만 아프지 않아도 진단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진단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은 관절염이 심해서 추운 곳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진단서였습니다. 이 진단서를 인민반장에게 제출하면 행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의사에게 줄 뇌물이 필요했습니다. 담배 한 보루, 술 한 병, 또는 돈. 가난한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만 빠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공평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했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회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돈의 힘이 커졌습니다. 공식적인 규칙보다 비공식적인 거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패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법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규칙대로 하면 몸이 망가졌습니다. 가족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은 것입니다. 생존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명절 전날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명절 전날이면 조금 들뜹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준비할 것이 많아서 바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명절 전날이 되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왜일까요? 내일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광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몇 시간을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이 제일 싫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요. 일찍 자야 하는데 자꾸 뒤척였어요. 아침이 오는 게 싫었어요. 아침이 오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명절 아침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했지만 명절 전날만 되면 조용해졌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옷을 점검했습니다. 외투에 구멍이 없는지, 단추는 다 달려 있는지. 어머니는 신발을 살폈습니다. 안창이 너무 얇으면 종이를 깔아 넣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약을 챙겼습니다. 내일 버티기 위해서 진통제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체력을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절 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설렘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이 되면 더 바빴습니다. 서둘러 준비해야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집합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늦으면 기록됩니다. 그래서 모두 서둘렀습니다. 밥을 대충 먹거나 아예 거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시간입니다. 추운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갑니다. 광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명절 아침에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광장으로 향하는 모습을요. 축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원의 모습입니다. 광장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각자 정해진 자리로 갑니다. 줄을 맞춰 섭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웃는 얼굴이 없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입니다. 피곤하고 차갑고 참고 있는 표정입니다. 행사가 시작됩니다.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자세를 바로 합니다. 연설이 시작됩니다. 긴 연설입니다. 30분, 1시간, 때로는 더 길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서서 듣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이 저립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옆 사람도 같은 상태입니다. 모두 참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빠르게 흩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기력이 없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잠시 누워서 쉽니다. 그러고 나서야 조금 먹습니다. 이것이 명절의 하루였습니다. 기쁨보다는 피로가 먼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끝나면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다음 명절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금 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명절이 다가오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해마다, 계절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절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명절의 의미였습니다. 쉼이 아니었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추워도 오래 서 있어도 몸이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70대, 80대 노인들도 나가야 했습니다. 걷기 힘들어도 서 있기 힘들어도 나가야 했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지. 추워도 참을 만했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래도 나가야 했어. 안 나가면 우리 손주들한테 피해 갈까봐. 손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불참이 손주들의 미래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광장에 서면 더 힘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버텁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이 떨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주변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행사 중에 쓰러졌습니다. 기력이 다해서 그 자리에 쓰러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축했습니다. 한쪽으로 옮겨서 눕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곳에 누워서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추운 땅 위에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 행사 중에 한쪽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을요. 아무도 그를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평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왜 이렇게 긴가? 날씨가 너무 춥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불평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말없이 참았습니다. 이것을 체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소리내어 불평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견디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노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날 거야. 우리가 참으면 애들은 괜찮을 거야.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명절에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그들은 나갔습니다. 해마다 계절마다 나갔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아파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참으면 자식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북한 노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명절은 쉼이 아니었습니다. 견딤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의무를 다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다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낄까요? 안타까움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그저 조용한 슬픔일까요? 어떤 감정이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가볍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북한을 비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비난이 아닙니다. 증오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이야기일까요? 이해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씁니다. 같은 명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은 쉼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명절은 동원의 날이었습니다. 광장에 나가 서 있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사람의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날짜, 하지만 전혀 다른 경험.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명절이라고 합니다. 명절에 아무도 안 나가요? 행사 없어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명절에 집에서 쉬는 것이
그들에게는 낯선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 나가도 되는 건가? 나중에 문제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명절이 정말 쉬는 날이라는 것을,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아, 명절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명절에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곳에서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감사함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다른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을 기다리고 싶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편안하게 쉬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 다른 삶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절이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제가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명절은 비로소 명절이 됩니다. 쉼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북한의 노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운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명절에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명절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두려움의 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긴 이야기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명절이 진정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자유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